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 시절 아름다운 처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조광조의 고민과 그의 고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람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조광조 일생의 지침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1대 중종임금 시대에 조광조라는 훌륭한 선비가 있었다. 공은 개혁 정치를 펴다가 반대파에게 모함받아서 38 젊은 나이에 전라도 능성에서 사사되었다. 조광조가 어려서 서당을 다닐 때 가장 가까운 동무로 남곤이라는 중마고우가 있었다. 둘은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고 우정도 매우 돈독했다. 서당훈장은 이 두 어린이를 보면 늘 흐뭇해하였다. 세월이 흘러 조광조와 남곤은 이제 16살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멀지 않아 과거를 볼 작정이었다. 어느 봄날 조광조가 남곤에게 말하였다. 우리 오랜만에 꽃도 보고 바람도 쐴 겸 산에 놀러 가세. 조광조의 말에 남곤도 찬성하였다. 과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머리도 식힐 겸 그것도 좋지. 그래서 두 친구는 가까운 산으로 놀러 갔다. 길에는 그들처럼 꽃 구경 가는 사람이 많았다. 예쁜 여인들도 많았다. 매일 책만 읽다가 바깥 공기를 마시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조광조는 길을 가는데 자꾸 처녀들에게 관심이 쏠렸다. 아니 내가 왜 이럴까? 장차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데 여자들에게 마음이 이리 쉽게 쏠려서야 어찌하겠는가? 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여 처녀들만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나 남고는 무관심한 채 앞만 보며 걸어갔다. 조광조는 친구가 부러웠고 그럴수록 제 마음을 들킬까 부끄러웠다. 나는 남곤만큼 수양이 안 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한 다음 덧붙였다. 어머니, 저는 수양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큰 인물이 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걱정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빙그레 미소 지으시던 어머니는 그건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 나이에는 그런 감정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해야 한단다. 총각이 처녀를 훔쳐보고 싶은 것이 뭐가 나쁘냐.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어머니, 그래도 저는 남곤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씀을 듣더니 정색하면서 물었다. 남곤이 어찌했기에 그러느냐. 처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냐. 관심이 뭡니까? 한눈도 팔지 않고 곧장 앞만 보고 갔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가더냐. 예, 저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남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수양이 까마득합니다. 갑자기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끼었다. 조광조는 어머니 안색을 보고 걱정이 되었다. 내가 어머니께 실망을 끼쳐드렸구나.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격 함양을 해야겠다. 일찍이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였는데 나는 여자 보기를 목석같이 하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얘야 어서 짐을 꾸려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 가야 한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자세한 연유는 나중에 말할 테니 어서 이사 갈 채비나 하거라. 광조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리둥절하였지만 어머니 말씀을 좇아서 이삿짐을 꾸렸다. 가난한 살림이라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꼭 빚쟁이를 피하여 야반도주하는 것 같았다. 모자는 고개를 넘어 먼 곳으로 이사 갔다. 친구 남곤과는 왕래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당부하였다. 조광조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여쭈어 보았다.
참으로 궁금했기 때문이다. 광조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이답게 살아야 한다. 눈앞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젊은이 심정이 어찌 잠잠하겠느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나무나 돌 같은 목석이다. 사람의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욕망이 없는데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악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욕망은 없앨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지켜야 하는 감정이다. 나는 내가 예쁜 여자 뒤돌아본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젊어서 그런 것이니 때가 되어 철이 들면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나는 너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 안목이 좁은 남곤과 사귀지 않도록 급히 이사 온 것이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조광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양이 깊은 친구와 절교하게 만들다니. 조광조의 표정을 본 어머니가 덧붙였다. 남고는 목석 같은 사람이다. 젊은이의 피가 끓지 않아 냉기가 가득한 사람인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달려드는 감정이 지나치게 뜨거운 사람도 문제지만 얼음처럼 그렇게 냉랭한 사람도 문제란다. 겉으로 보면 수양이 있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곤도 처녀들에게 감정이 쏠렸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 너희 나이에는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남고는 한눈도 팔지 않았다지. 그렇다면 남고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진 사람이거나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어미가 보기에 먼 훗날 남고는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정치를 허가나 아니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간신 정치를 할 것이다. 아들아, 새겨들어라. 그런 냉정함은 감정에 휘둘려 똥오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만큼이나 위험하다. 그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자기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냉혹한 정치를 펼 것이다. 어디 세상 사람이 모두 공자님 같은 성현이라더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럴 때 윗사람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느니라. 경우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을 다음에 잘하라고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고는 그런 아량이 적어서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귀게 하겠느냐? 또 그 마을에 같이 있으면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으냐? 그렇다고 남곤에게 내가 싫고 무서워서 떠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떠났다. 조광조는 어머니의 성견지명에 놀랐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변호했다. 어머니, 그래도 그 친구는 큰일을 하여 나중에 나라의 동량이 될 것입니다. 나도 물론 그러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그 중에도 나쁜 본성은 언제고 드러나게 마련이란다. 어미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 훗날 조광조는 나라의 대신이 되었는데 이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렇지만 공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을 늘 금과 옥조 삼아 바른 정치를 펴나갔다. 공에게는 가난한 사촌 형수가 있었는데 외동아들인 오촌 조카가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 수령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 조카가 임금에게 하직을 고한 후 인사차 공을 찾아왔다. 공이 음식상을 잘 차려놓고 조카를 전송하며 말했다. 목민관은 백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스려야 하므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쓸데없이 탐욕을 부려 비리로 이속을 챙길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거라. 또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언제나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을에 물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수령인 내가 물 깊이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고 여겨야 하며,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였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녹봉 이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청탁을 받아서도 안 되며 생활을 검소하게 해야 한다. 아전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하며 모쪼록 정성껏 어머님을 섬기도록 하라. 조카가 먹기를 마치자 공이 남은 음식을 조카가 데리고 온 하인에게 내주게 했다. 그 하인이 채 먹지도 않았는데 조카가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밥을 먹다 말고 조카의 하인이 부랴부랴 따라 나갔다. 그 모습을 본 공이 조카를 불러서 일렀다. 너는 상전이 되어서 내 하인이 배를 채우는 것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데리고 나가는구나. 내가 역지사지를 말했는데 너는 그 말을 어디로 들었느냐? 너의 배가 부르니 하인의 배고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느냐? 아래 것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너는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전조에 알려 당질이 임지에 가는 것을 연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한 달 이상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목민관의 자세를 제대로 가르친 다음 임소로 보냈다. 공은 불행하게도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38살에 큰 뜻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임금께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때 조광조를 해친 정적의 앞잡이로 결정적인 모함을 한 이는 오천족하였고 우두머리는 바로 남곤이었다고 전한다. 물론 위의 이야기는 정사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남곤과 조광조의 일화는 야사로 남곤의 냉혹함을 드러내는데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곤의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광조가 말한 왕도정치라는 이상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 것을 슬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한편 조광조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광조는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철저한 도덕주의자이며 원리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조광조에 관한 다른 시각은 일찍이 이야기를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여운 처녀의 외사랑을 홀대한 개혁사상가 조광조의 비극적 말년이라는 제목인데 2020년 10월 27일에 제가 만드는 유튜브 소쿨 극장에 올렸습니다.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